자,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네. 청문회장에서요. 네네. 삼부회장과 가족 같은 사이 이 네. 녹취 때문에 발칵 한번 뒤집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뭐 국회에서 난리가 예. 났는데 오늘 이제 국회에서는 두 개의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예. 하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이제 인사청문회가 있었고요. 법사위원회에서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청원 탄핵,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된 국민청원에 대해서 청문회가 2차 청문회로 열렸는데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증인들이 24명이었는데요. 예. 그중에 18명이 불출석을 했습니다. 예. 뭐 대부분의 증인들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제 정치 중립 의무를 이제 거론을 하면서 예.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요. 유철한 국민권익위원장이라든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대표,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등등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예. 나머지 인사들 김건희 여사라든지 그 모친인 최은순 씨라든지 그리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모두 일괄 불출석을 했는데 예.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예 불출석 사유서 제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되나요? 그 실정법 위반 아닌가요? 대통령실이 이제 이전에 밝혔던 입장은 뭐였냐면 애초에 이번 청문회 자체가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청문회이기 때문에 여기에 응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던 예. 거고요. 그러니까 불법적 청문회니까 여기에 대해서 따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청문회가 성립이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출석할지 말지도 밝힐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불법적 청문회라는 어떤 결론이 공식적으로 나야지 이 말이 논리적으로 성립되는 거 아닌가요?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나와야 물론 이제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예.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만 예. 뭐 그거는 이제 어쨌든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그렇게 규정을 한 거여가지고 그러니까 본인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본인이 어떤 실정법을 네. 그래도 되나? 아니, 그게 대통령실이 이제 사법기관은 아니긴 한데 예. 성격 규정은 이제 애초에 그렇게 하긴 했습니다. 아, 근데 이제 갸웃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이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요? 예. 국회에서 특히 이제 법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정청래 위원장이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에 적법한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증인들, 예. 특히 송달 요구를 고의적으로 기피한 대통령실에 대해서 깊은 유감이다. 뭐 저희가 전에 이제 이 시간에 예. 전해드렸습니다만 예. 국회의원들이 직접 송달하려고 출석 요구서를 가지고 대통령실 방문을 했었는데 그 요구서가 이제 바닥에 버려지는 일이 예. 있었죠. 그 부분을 짚은 거고요. 그러면서 무단으로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는 고발 같은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예.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청래 위원장이 또 한 가지 얘기한 건 뭐냐면 이 불출석한 증인들을 다른 청문회에 또 부를 수 있다. 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주가 조작 의혹이라든지 그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법안이 법사위에 제출이 돼 있기 때문에 예. 그 특검법을 위한 입법 청문회를 열어서 거기에 또 증인으로 채택을 하는 방법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예. 지금 밝힌 상황이라서 오늘 불출석한다고 해서 이제 사안이 끝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예. 뭐 이렇게 좀 짐작이 되는 부분이고요. 예. 말씀하셨던 위헌 청문회냐라는 것을 놓고 오늘 여야가 좀 법사위 안에서도 강하게 충돌을 했는데 예.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위헌 청문회에 나오게 되면 본인들이 불법에 동조하는 게 된다. 예. 그래서 재판 중인 그리고 수사 중인 분들을 청문회로 불러서 피곤하게 하는 것은 국회가 할 일을 방기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거다. 예. 이 청문회를 중단시켜달라라고 정청래 위원장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청래 위원이 뭐라고 맞받았냐면 이번 청문회가 불법 청문회라면은 송석준 의원은 그냥 나가라. 예. 왜 공범 행위를 같이 하느냐? 그러니까 예. 불법 청문회인데 여기 들어와 가지고 질의를 하고 그러면 예. 공범으로 참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 이제 맞받았고요. 그랬더니 실제로 송석준 의원이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저도 그 장면 봤는데 좀 웃었습니다. 예. 예. 근데 그 뒤에 질문이 전 그것도 궁금하던데요. 예. 나갔다 다시 들어오면 합법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니까 예. 그건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고 나가던데. 예, 그렇게 또 답변을 했고요. 뭐 유상범 의원 예. 지금 이제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데 말도 안 되는 궤변이다라고 하면서 또 이제 정청래 위원장한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예. 어쨌든 1시간여 동안 여야 의원들이 이 청문회가 불법이냐 아니냐 이걸 놓고 이제 다툼이 좀 있었고 그러고 나서 재개된 청문회에서 실제 더 큰 충돌이 일어난 예. 거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그렇습니다. 특히 예. 김건희 여사와
삼부토건이라는 기업 사이의 관계를 언급하는 음성 녹취 파일을 재생할 것이냐 말 것이냐. 예. 이제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이 예. 이거 이제 재생하려고 하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강하게 좀 반발을 했고요. 정청래 위원장이 그럼 여야 간사가 합의를 해서 예스인지 논지를 결정을 해달라라고 예. 했지만 당연히 이제 결정이 안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정청래 위원장이 직권에 따라서 이 음성 파일을 국회에서 재생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건지 저희가 직접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그 상부회장님하고는 되게 오랫동안 우리 가족하고 다 같이 친하게 지냈고 이제 우리는 다 이제 아주 저기 그런 어떤 가족 사이고. 자, 이게 이제 무슨 예. 얘기냐면 예전에 대선 전국 때 불거졌었던 예.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하고 이제 김건희 여사 사이의 통화 녹취 파일, 예. 소위 이제 김건희 7시간 녹취. 예. 이 내용 중에 잠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예. 본인이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어떻게 이제 결혼하게 됐느냐를 이제 설명하는 과정에서 삼부토건과 그 삼부토건 조모 회장의 이제 예. 역할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인 건데요. 물론 뭐 예전부터 알려져 있었던 사실이기 때문에 네. 박은정 의원 같은 경우도 그 부분을 조금 더 확인하고자 최근 불거진 삼부토건의 주가 조작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 위해서 예. 이 내용을 이제 들려드리려고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국민의힘 측에서는 애초에 음성 파일을 재생하는 자체가 합의가 안 된 사안이기 때문에 재생하면 안 된다. 예. 굉장히 좀 강하게 반발하는. 그래서 이제 여야가 충돌하는 그런 양상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삼부토건을 둘러싼 논란의 실체를 한번 간단히 좀 설명해 볼까요? 뭐 예. 최근에 이제 새로 불거진 문제는 뭐냐면 이제 한국일보가 어제도 이 추가 보도를 내놨는데 김건희 여사와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의 이제 이종호 전 대표 사이에 이제 관계를 설명하다 보니까 예. 이게 결국은 시작점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이제 로비 창구 의혹이었는데 예.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설명하다 보니 주가 조작으로 매우 깊이 이 연결이 돼 있는 거 아니냐. 예. 어제 한국일보 보도 같은 경우는 도이치모터스와 예전에 이제 이미 확인됐었던 1차, 2차 주가 조작 사건 외에도 예. BW 이게 전환사채를 이용한 또 다른 주가 조작 의혹이 있다라는 예. 보도가 또 나온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종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김기현 변호사하고의 녹취 파일을 통해서 드러난 게 삼부토건에 대해서 매우 이제 깊은 관심을 갖고 예. 있었고 그리고 본인이 또 삼부토건의 이제 총수 일가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예. 본인이 그 뒤를 봐주고 있다. 뭐 예. 이런 식의 이제 설명도 많이 했었고 예. 이 멋쟁이 해병이라는 그 카카오톡 채팅방 안에서도 임성근 사단장의 초청을 받아서 해병대 1사단을 방문할 거냐 말 거냐를 얘기할 때 내일 3부 체크하고라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3부 체크하고 나오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골프 3부라는 설명을 했다가 그게 아니라는 게 예, 이제 드러났고. 국방부의 답변을 통해서 이제 예. 드러났고 그러면 이제 삼부토건이 왜 문제가 된 거냐면 이종호 전 대표가 삼부토건 얘기를 하고 나서 예. 그 시점에 지난해 5월쯤이었는데요. 그때쯤에 김건희 여사가 이 우크라이나의 영부인을 접견을 하고 예. 그 뒤에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을 때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삼부토건 같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도 있다. 예.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삼부토건의 주가가 폭등을 합니다. 그 전에 카톡방엔 등장했고요. 그렇습니다. 이종호 대표. 삼부토건이라는 용어, 삼부 체크하고라는 삼부 체크하고. 용어는 이 모든 사안들이 보도가 되기 전에 나왔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주가가 막 4배, 5배 뛰었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혹시 미리 이런 사안들을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예. 일종의 이제 주가 조작의 새로운 차원의 문제가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가 되고 있는 거라서요. 상황을 보면 의혹을 제기하기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순서대로 정황을 맞춰보면 이제 의혹 제기는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죠. 김건희 여사와 잘 알고 있다고 허풍이라고 주장하지만 하여튼 네. 허풍을 떨건 얘기하고 다녔던 이종호 대표가 있는 단톡방에서 네. 3부를 체크하라. 3부 체크가 나온 다음에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관련해서 네. 연일 거론을 됐고 또 거기 같이 갔죠 아마? 그렇습니다. 예, 수행단의 윤석열 이런 얘기도 대통령과 했습니다. 같이 갔죠. 예, 예. 그런 상태에서 주가는 천정부지로 뛰었고 이걸 자연스럽다고 보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야당에서는 예.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고 이 내용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예. 주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 이제 이 청문회에서도 그 부분이 좀 쟁점이 됐었던 겁니다. 사건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수산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정도 의혹이면. 네, 뭐 의혹이 어떤 형태로든지 좀 규명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예. 민주당의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도 삼부토건이 사실상 대통령 부부의 일종의 지갑 역할을 한 거 아니냐라는 예. 얘기까지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어떤 진상조사나 각자의 어떤 입장들을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은 안 나오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뭐 사실 엄밀히 보면 예. 기사도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아가지고요. 이게 예.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은데. 예. 좀 확인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 의혹이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이 이제 대통령 탄핵안 관련된 탄핵 청원 관련된 두 번째 청문회였는데 가장 좀 그 핵심적인 어떤 관심점이었던 김건희 여사 모녀의 증인 출석이 불발이 됐기 때문에 예. 오전 질의를 끝내고 야당 국회의원들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직접 찾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김승원 법사위 간사를 비롯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한남동 관저 앞에 가가지고 청문회에 출석을 해라라고 이제 요구하고 규탄하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됐는데 일단은 경찰이 미리 바리카이트를 설치를 해놔가지고 예. 관저 근처에 접근하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한 100여 미터 정도 떨어진 자리에서 이제 규탄 대회가 벌어졌는데 예. 김건희 증인은 오후 청문회에 출석하라. 최은순 주인도 출석하라. 주가 조작 김건희, 최은순은 국회에 출석하라. 이런 구호를 외친 뒤에 해산을 했고요. 예. 국민의힘에서는 이에 대한 이때 대응 차원에서 유상번 국민의힘 의원이 또 국회 앞에서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억지 선동 청문회를 오늘 또다시 강행한 것도 모자라서 뜬금없이 대통령 관저를 항의 방문까지 하고 이 선동용 정치 쇼를 자행했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모래알 같은 작은 비위 의혹이 나와도 청문회 쇼를 통해서 탄핵을 추진하려는 민주당은 이 정도면 탄핵 중독 중증이다. 이렇게 또 비판을 했습니다. 모래알 같은 작은 실수라고 할 수 있을지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언론으로서 봐도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드는데요. 예.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좀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겠죠. 글쎄요. 예. 이 의혹들에 대한 규명에 대해서는 좀 나서야 되지 않나 여당도 그렇습니다. 계속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한동훈 대표 된 다음에요. 네. 제3자 특검법 네. 이거 진행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안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어제 해병대원 특검법이 재석 의원 299명 중에서 찬성 194명으로 최종 부결이 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오늘 쟁점이 된 거는 말씀하신 그 대목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대표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하면서 제3자 추천으로 특검법을 국민의힘 안으로 내겠다라고 이제 공언을 했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풀어갈 거냐 하는 문제인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 반대가 104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의 국회의원 총수는 108명이고 108명이 어제 본회의에 전부 참석을 했거든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4명이 빠져나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중에 3명은 찬성표로 갔습니다. 어제 야당 국회의원들이 총합 191명이 참석을 했는데 194표가 나왔으니까 찬성 3명은 국민의힘에서 온 거고 무효가 1표가 나왔는데 이 무효표를 둘러싸고도 좀 논쟁이 있습니다. 글씨를 한자로 썼는데 좀 애매하게 써서 이게 이제 가를 쓴 건지 부를 쓴 건지 한자 가짜인지 부짜인지가 좀 불명확하다. 그래서 무효다라고 결론이 나온 거거든요. 왜 그렇게 썼을까요? 그래서 그 무효표에도 일종의 이제 반항 심리 같은 게 이제 반영이 된 거 아니냐. 찬성을 찍기는 좀 그렇지만 그렇다고 부결에 투표할 수도 없었던 누군가의 의도가 한자를 몰랐을 가능성은 없나요 혹시? 설마 국회의원이 가부 같은 간단한 한자를 몰랐어도 외워서 들어갔겠죠 그 정도는. 그리고 이제 미리 또 국회에서 국회 사무처에서 그때마다 안내를 별도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중요한 표결이 있을 때는 의원총회 자리에서도 따로 또 안내를 하는 걸로 한 번씩 연습해보고 적어도 그건 가부 정도는 외워갔겠죠, 그죠? 가부를 몰라서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한자로 가부 쓰는 게 원칙이지만 굳이 한자로 쓰지 않더라도 한글로 가나 한글로 부를 써도 똑같이 취급이 됩니다. 그러면 의심해볼 만하네요. 그 의도가 무엇인지.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흘려 써서 뭔가 좀 불만을 표시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전에도 인사 관련된 안들, 체포동의안 같은 게 표결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도 이제 무기명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흘려 써서 애매하게 쓰는 경우들이 종종 나왔습니다. 그랬었기 때문에 이제 의도를 좀 추정해봐야 되는 부분인 거죠. 흘려 써서 무효표 만드는 건 최초가 아니니까. 처음이 아니기 관행이 때문에. 약간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이탈표, 그러니까 3표의 찬성표와 무효표 1표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오늘 이 대표와 원내대표가 모두 굉장히 좀 단도리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이게 사실은 반란표가 아니다. 반란표가 아니고 부결에 찍은 건데 뭔가 좀 착오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한 분은 본인들이 이제 한 명씩 확인해봤다는 거죠. 한 분은 찬성표로 확인이 됐고 한 분은
부자로 오기를 했다. 여기서 이제 한 분 찬성표로 확인된 거는 이제 안철수 의원을 얘기하는 거고요. 예. 안철수 의원은 본인이 찬성했다고 예. 직접 밝혔기 예.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은 한자 부자, 아니 부자에 입구자를 쓴 그 부자를 오기를 했고 다른 한 분은 명시적으로 착오가 있어서 실수로 기표를 했다는 게 확인이 됐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요? 다시 예. 명시적으로 착오가 있어서 실수로 기표를 했다. 명시적으로 왜 이렇게 말을 어렵게 하죠? 명시적으로 착오가 있어서. 예. 그래서 뭔가 착각을 해서 가짜로 잘못 썼다. 그러니까 분명히 착각했다 이 얘기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머지 한 표로 추론되는 분도 역시 실수로 파악하고 있다. 근데 누가 다 부자 썼는지 다 파악했네요. 그 무기명 투표인데. 뭐 어느 의원인지를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예. 이제 적어 놓은 그 표결 내용을 보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자를 오기했다라는 거는 이제 한자를 잘못 썼다라는 아까 얘기인 제가 거고. 그래서 그 한자를 모르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 한자 그러니까 저는 안 그랬을 것 같은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부자의 아래에다가 입구자 입구자를 썼군요. 쓰는 거니까 예. 한자로 가짜도 이렇게 이제 입구자가 들어가니까 아니 한자를 모르는 게 죄는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네. 들어가기 전에 적어도 저 한자 정도 외우고 들어갔을 텐데. 그리고 이제 무기명으로 표결한 게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예. 뭐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표결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래서- 의도 없이 만약에 한자를 몰라서 그렇게 썼다면 네. 굉장히 정신적인 어떤 문제를 짚어봐야 될 게 한자를 예. 모르는 건 제가 아니지만 예, 예. 이 한자를 쓸 걸 알고 한자 자기가 마음 먹고 들어갔는데 그렇게 잘못 썼다면 그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 같은데요. 의정생활을 하기엔 심각한 어떤 정신적 문제가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요. 뭐. 네.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파악하는 바로는 예. 한자를 잘못 쓴 사람이 한 명 있고요. 예. 나머지 한 사람은 뭐를 헷갈렸느냐? 예. 특검법 제2의 건이라고 이제 의안 명의, 예. 법안 명칭이 돼 있으니까 이거 제2의 찬성한다, 반대한다를 묻는 건 줄 알고 예. 이걸 재표결을 해야 되느냐 아니냐라고 묻는 건 줄 알고 그거는 그래서 이해가 되네요. 예. 가라고 썼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그렇다면 그 사람이 누군지 네. 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물어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그 사람 마음을 안다는 거는 이 해석을 보자면 그죠? 그런 거죠. 알까요? 아니면 추정했거나 그런 건데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러니까 저는 굳이 따지자면 이쪽이 더 이상한 것이 예. 지금 이 표결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국회의원이 이 중요한 표결, 대통령을 직접 수사할 수도 있는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된 국회 표결에서 예. 그것도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 행사해가지고 제의를 해달라고 넘어온 표결이고 예. 지난 며칠 동안 계속해서 이 사안이 보도가 됐던 내용인데 본인이 표결에 참여하면서도 이게 무슨 표결인지도 모르고 예. 어떻게 보면 좀 바보 같은 표결을 했다는 그러니까 얘기가 되는 거라서 추경호 원내대표의 설명대로라면 더 예. 심각한 게 이 두 분은 의정 활동하는데 상당한 어떤 지장이 있겠는데요. 뭐냐하면 그 부분을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지적을 예. 했습니다. SBS 라디오랑 인터뷰를 하면서 아니 가부를 잘못 표기했다 혹은 가결과 부결을 헷갈렸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예. 그 가부 판단을 못하면 국회의원 자격이 애초에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아까 네. 두 번째도요. 그 뭐냐면 가결인지 부결인지 무엇에 대한 가결인지 부결인지도 모르고 들어가서 투표를 하는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이라면 어떻게 그 의정 활동을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뭐 이제 국회에서 의결해야 될 사안들이 밀려 있을 때는 예. 한 번에도 수십 건을 동시에 의결할 때가 예. 있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이분이 의결한 그 내용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인가, 뭘 알고 투표한 건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예. 심각한 기능 장애가 있거나 예. 두 번째는 이 표결 자체에 불만이 있거나 이 둘 중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거나 예. 혹은 제가 지금 추정하기로는 추경호 원내대표의 그 다음 말 예. 여기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 뭐라고 결론을 지었냐면 결론적으로 특검의 부당성에 관해서 함께 뜻을 모으는 우리 단일 대오의 예상과 실제는 부합했다. 그러니까 예. 우리는 단일 대오가 깨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모두 찬성에 표결한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인 거라서 예. 이탈은 없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누군진 파악했는지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저도 그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 검찰이 김 여사 명품백 실물을 확보했다. 이런 예. 기사가 들어와 있던데요. 이번 주 내내 사실은 예. 이제 가장 좀 쟁점이었던 건데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실로부터 임의 제출 형식으로 문제 디올백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을 넘겨받았다라는 예. 거고요. 검찰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이제 확인해야 될 것들이 좀 있습니다. 네. 일테면 그 제품의 고유 번호, 그 그렇죠. 시리얼 넘버를 비교를 해가지고 2022년 9월에 최재형 목사가 김 여사한테 전달했던 선물했던 그 물건이 맞는지를 예. 확인을 해봐야 될 거고요. 그건 간단할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번호만 간단한 보면 문제고. 되니까. 예. 예.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 왜 이렇게 오랫동안 제출하지 못했느냐, 혹은 네.
대중 앞에 공개하지 못했느냐를 예. 따져볼 때 실제로는 누가 썼던 거 아니냐 예. 라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사용 흔적이 있는지 여부 예. 그리고 사용 흔적이 없다면 아마 뭐 최재형 목사 측에서도 계속 제기하는 예. 문제인데 이 소위 말하는 명품 복원 장인들이 있기 때문에 예. 복원한 거냐 아니냐 아하. 뭐 이런 것들까지도 아마 좀 따져봐야 될 걸로 지금 보이는 상황이고요. 아. 그리고 대통령실이 굳이 이거를 계속 보관하고 있었던 경위 이런 것들도 좀 확인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예. 뭐 앞서서 이제 김 여사 측에서 이 사안 관련해서 해명할 때는 예. 유모 행정관한테 바로 돌려주면 예. 기분 상할 수도 그래서요. 있으니까 며칠 뒀다가 기분 나쁘지 않도록 돌려줘라라고 했는데 까먹었다라고 예. 했었던 거거든요. 이제 그 해명이 설득력이 있는 것인지 검찰이 좀 제대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추가로 지금 검찰발로 나오는 얘기 중에 이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았다는 사실을 윤 대통령이 언제 알았는지 예. 그리고 그거를 신고했는지 여부도 확인해 보겠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예.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일에 검찰 조사 받을 때는 작년 11월께에 서울의 소리에서 이 사안을 취재하려고 확인 요청을 했을 때 그때 대통령이 알게 됐다라는 예. 취지로 진술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 그때라도 대통령이 반환을 별도로 해야죠. 예. 반환했거나 혹은 예, 이 사안에 신고, 대해서 예. 신고를 했는지 예. 그것도 아마 검찰에서 따져볼 걸로 보입니다. 예. 아까 단돌이라는 얘기 있었었나요? 단속. 예. 단속.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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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죄송합니다. 입에 예. 붙어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단속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사용했는지 확인하고 하려면 전문가들한테 맡겨야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뭐 그것도 이제 그거 확인하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요. 전문가들이- 그걸 어떻게 사용했나 안 해. 뭐 그게 몇 네. 번 썼다고 뭐 이렇게 상처가 나거나 예. 상처가 나거나 이런 거 아니면 그게 확인이 쉽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워낙 또 이제 고가의 네. 제품이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썼을 것 같지는 않고요. 만약에 사용을 했더라도 함부로 써도 뭐 이렇게 툭 집어 던지고 하는 거 정도에 무슨 사용감이 예. 있겠습니까? 몇 번 그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전문가들의 소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 그거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이 명품백 얘기 지겹습니다. 진짜. 예, 이 명품백 하나 이렇게 온 나라 시끄럽게 하기 전에 진상조사하고 빨리빨리 지나갔으면 얼마나 이게 쉬운 얘기예요. 근데 이게 그 그렇죠. 전달하는 과정도 다 찍혀 있고. 근데 이 수사가 이렇게 어려운 수사인가요? 알 수가 없습니다. 명쾌하게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예. 오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또 있었습니다. 예. 3일째인데 이 장관급 후보자 중에서 3일째 인사청문회를 거친 거는 이진숙 후보자가 사실상 초유의 예. 일이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만큼 지금 이제 방통위원장 후보자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자료 제출이 제대로 안 됐다라는 게 민주당을 비롯한 이제 야당 청문위원들의 이제 주장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이어졌는데 오늘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좀 논쟁점들이 있는 게 주로 최민희 과방위원장하고 이제 부딪히는 부분들이 예. 있었습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지적한 게 뭐였냐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 가지고 예.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어제 박정훈 의원의 그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라고 해야 정확하다라고 네. 정정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예. 그걸 두고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일본 정부의 대변인 같은 뇌 구조를 가지고 예.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이진숙 후보자가 사과하라라고 본인한테 예. 사과하라고 계속 요구하는 일이 있었고요. 사과했습니까 혹시? 최민희 위원장이 별도로 사과를 하진 않았습니다. 아니 이진숙 후보가 그 처리수. 처리수 관련해서요. 그거는 본인이 사과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네, 뭐 그러니까 처리수라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민희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일본 정부의 대변인 같은 뇌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근데 그거를 사과하라는 얘기예요.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제 뇌구조에 대해서 말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원한다라고 예. 요청을 했는데 최민희 위원장은 왜요? 뇌구조가 이상하다고 한 게 사과할 일인가요? 라고 또 반박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임경민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